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재앙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박사와 함께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현황과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강력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지진의 피해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 지진 규모에 따라서 피해 상황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은 그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진도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는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실제로 관측된 피해 정도를 등급으로 매긴 건데요. 피해가 거의 없는 진도 1에서 모든 곳이 파괴되는 진도 12의 12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규모는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크기, 즉 이 에너지의 크기인데요. 통상 지진을 느끼지 못하는 규모 2에서 전 지구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10으로 10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특정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규모 5.5 정도이면은 일반 건물에 손상이 발생되고 또 잘 대비된 건물도 한 경미한 손상이 발생된다고 하고요. 진도로서는 한 7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6.5를 넘어가면은 잘 대비된 건물도 손상이나 붕괴가 발생되고요. 진도로서는 한 9 정도 표현합니다. 예. 참고로 한 2011년 3월에 발생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가 9로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피해 정도는 진도 7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가 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12등급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진의 경우 전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하는 재난인데 근데 초고층 건물이 요즘 많아서 이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 금이 가거나 심하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이 내진 설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 설계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가 처음 적용된 것은 1988년도인데요. 예. 이 당시 우리나라의 내진 공학이 정착하는 단계임을 고려해서 미국에서 적용된 기준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외의 내진 설계의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해서 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내진 설계 기준은요, 지진 발생 시에 피해 저감 목표에 따라 다른데요. 예. 통상 1000년에 1회 정도 발생될 정도의 크기, 이를 천년 재현주의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지진에 대해서 건물의 구조적인 손상은 발생될 수 있지만 인명 피해 및 붕괴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진 규모로 보면은 5.5에서 한 6.0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내진 설계 수정 보완돼서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설계된 건물들은 지진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진에 의한 건축물의 영향, 즉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에 작용하는 관성력이죠. 이러한 관성력에 대해서 설계되지 않은 건물은 당연히 지진에 취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건물의 구조 형식이나 그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즉 철골 구조나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 수평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하는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그 조적조 건물처럼 벽돌을 쌓아 올리는 적층하여 건설한 방식 그런 건물은 수평력, 즉 지진 하중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구분한다면은요. 당초 고층 건물은 풍하중에 대해서 바람 하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수평 하중인 지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항 능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저층 건물은 이 풍하중 자체에도 거의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저층형의 조적조 건물이 가장 지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저층 요즘에 다가구 주택 많지 않습니까? 1층을 뭐 주차장 공간으로 비워놓고 2층부터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한 건가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필로티 구조가 되는 건데요. 예. 필로티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진이 작용했을 경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제 1층 부분입니다. 예. 근데 정작 1층 부분은 이제 기둥만 몇 개 있고요. 그렇죠. 그 위에 벽체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성으로 봐서는 이제 제일 1층 부분이 취약할 수가 있어서 네네. 이런 필로티 구조가 된 지진에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 고려할 때는 새로운 설계 기준에서는 이런 필로티 구조는 특별히 보강하는 그런 설계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2008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지진 재해 대책법을 제정을 해서 일단 모든 건축물, 지진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내진 성능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중국에서 스완청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예. 이를 교훈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건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가 R&D,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건물의 형식이나 구조 방식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내진 보강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내진 보강 공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진에 대비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의 상태 파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지어진 방식, 형태에 따라서 또 지진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과거에 지어진 건물의 지진 취약성들을 정확히 우선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되고 있는 기준의 적합성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지진의 크기, 예상 크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동안 선례가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몇십 년 이내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찬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 대비해야 할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지진 역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답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은 물론 내진 설계 등을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